자, 오늘은 앤드류 양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AI 쇼크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칠 이 변화가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산업혁명,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앞으로 6개월의 변화가 지난 10년보다 더 클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좀 오싹하지 않나요? 최근 AI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AI 혁명이 얼마나 미친 속도로 우리 코앞까지 왔는지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어제까지 통하던 세상의 룰이 오늘부터는 싹 바뀐다. 뭐 이런 선전포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 게 바로 이 속도입니다. 이제 점진적인 변화, 예측 가능한 발전, 이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해요. AI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 말이 AI 개발 속도가 이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거의 수직 암벽을 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초가속, 수직 상승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자율 코딩 회사가 딱 1년 만에 이뤄낸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이건 그냥 회사가 잘 됐네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쓰던 기술 예산, 그러니까 돈의 물줄기가 인간 개발자에서 AI 쪽으로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거대하게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냥 명백한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신 나간 속도로 변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특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또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고용 시작입니다. 근데 이 충격이요, 수천 명 해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오지는 않아요. 훨씬 더 조용하게 바로 신규 채용 축소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보다 그냥 새로 안 뽑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최고 유망주라고 생각했던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까지도 이 찬바람을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술 배우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직업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교육과 노동 시스템 전체가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기업들은 브레이크 없이 AI 도입에 달려드는 걸까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요, 아주 차갑고 명확한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은 인간팀. 월급 줘야죠. 사무실 있어야죠. 사람 늘리는 것도 시간 걸리죠. 비용이 높고 고정적이에요. 근데 오른쪽 AI 에이전트는 어때요? 비용은 훨씬 싸고 필요하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분의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압도적인 효율성이라는 카드, 이걸 보고도 안 쓸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이건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거죠. 심지어 이게 단순히 회사 돈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즉 시장이 아주 대놓고 사람 자르고 AI 쓰세요. 그럼 주가 올려줄게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감원 발표한 회사의 주가가 뛰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CEO들은 AI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AI를 핑계로 조직을 가볍게 만드는 게 주주들을 기쁘게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아직 좀 멍청하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아요. 그래도 기업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만 AI 안 쓰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공포감, 이 압박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포모 현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기술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일종의 딜레마를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정책 논쟁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뭘 장려하고 싶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담배처럼 좀 줄였으면 하는 것에는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간의 노동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금은 여전히 노동에 매기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인간의 노동에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대체하는 자동화의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이 세금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 논쟁은 단순히 세금 누구한테 더 걷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럼 그 세금으로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거요. 결국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거대한 논의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그 관문인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에이, 뭐 옛날 산업혁명 때도 그랬지만 결국 다 적응하고 잘 살았잖아. 이런 막연한 낙관론. 이제는 좀 정면으로 마주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 이번 혁명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충격이 오는 시점이 수십 년 뒤,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니어 채용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고요. 업계 리더들은 앞으로 딱 12개월 안에 일반 대중들도 이 충격을 피부로 느끼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는요, 아주 선명하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생산성과 부를 극대화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평생 갈고 닦은 자신의 기술이 AI 때문에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걸 보면서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딩까지 하는 시대. 이제껏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계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일의 진짜 가치는 대체 뭘까? 이건 더 이상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조직 전체를, 아니 산업 전체를 뒤바꾸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전략적인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앞으로 딱 6개월의 변화가 우리가 겪어온 지난 10년보다 더 주요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아마 리더로서 막연하게나마 직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그냥 조금 빨라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대로 퀀텀 점프, 극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개선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AI 역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거죠. 최근에 열렸던 여러 AI 컨퍼런스에서 확인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기술 발전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선형적인 궤도를 따르지 않고 폭발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도약이 이제는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즉 시장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기업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아주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성장을 위해서 인력을 더 뽑는다.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봤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를 도입해서 조직을 슬림하게 만드는 것을 효율성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핀테크 기업 블록이 인력 감축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올랐던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시장은 이제 AI 도입을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경영진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인 겁니다. 15에서 20%. 자, 이 숫자는 단순한 예측치가 아닙니다.
포춘 500대 기업과 주요 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인력 감축 목표치예요. 여기서 핵심은 AI 도입이 더 이상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직 구조의 문제로 직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그냥 전속력으로 AI를 도입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리더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속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과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통제불능의 위험, 그 사이의 문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 도입한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허락도 없이 핵심 운영 코드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상황. 이건 정말이지 모든 CTO와 CIO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사실 더 큰 압박이 존재합니다. 바로 AI를 안 쓰면 우리만 뒤처진다는 시장의 압박감입니다. 이 두려움이 기술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AI 도입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조직을 위해서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전략 로드맵을 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 로드맵의 핵심은 속도와 통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1단계. 예산부터 재배치해야 합니다. 기술 예산을 인간 개발자 중심에서 AI 코딩 도구 쪽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속도를 확보하는 거죠. 2단계. 하지만 속도만 내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AI가 생성한 모든 코드는 반드시 시니어 엔지니어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해서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단계. 인력 문제는 대규모 해고라는 충격적인 방법 대신에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해서 점진적으로 조직을 슬리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전략적인 소통.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을 내외부에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야를 회사 내부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업 전략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과 고용, 그리고 기술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약속이 있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유망한 기술을 배우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 화이트 칼라나 신입 개발자 직군부터 그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10년간 정책 논의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질문일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줄이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것에 세금을 매겼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간의 노동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시스템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업을 위한 전략을 쭉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리더로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당신의 결정이 회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은 AI가 우리 일자리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 한번 정책 전문가의 시선으로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가 AI 발전을 생각할 때 이제 몇 년 뒤가 아니라 몇 달 뒤를 걱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 자체가 완전히 압축된 거죠. 예전처럼 천천히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엄청난 속도의 변화 앞에 과연 지금 우리의 법이나 제도, 사회 시스템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정책 기획 안에 뼈대를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자리가 위험한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지입니다. 왜 이번 AI 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혁명과는 결이 다른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지난 10년간 AI가 발전해 온 것보다 앞으로 딱 1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훨씬 더 클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건 뭐랄까, 더 이상 완만한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냥 낭떠러지 같은 수직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엄청난 속도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성공 공식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코딩 같은 전문 기술 배우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거라고.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약속이 그냥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이려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막막한 상황인 거죠. 이 숫자를 보세요. 100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기업들이 이제 신입 개발자를 뽑아서 가르치는 데 돈을 쓰는 대신 그냥 AI 코딩 솔루션을 사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돈의 흐름이 사람에서 AI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동화의 쓰나미가 가장 먼저 덮칠 곳은 어디일까요? 그 최전선에 있는 일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업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자리들이죠. 이게 그냥 몇몇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의 생계가 달린 우리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자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럭 운전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이자 정체성이거든요. 평생 운전대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AI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면 그 상실감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기존의 방식? 실업급여 좀 더 주고 직업훈련 몇 개 만드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해요. 특히 돈을 어디서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세금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로봇세입니다. 발상이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해서 번 돈의 세금을 매겼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에 세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금을 그냥 걷어서 국고에 채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로 뭘 하느냐? 바로 자동화 기술이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재원으로 삼아서 기본소득을 준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이익이 몇몇 빅테크 기업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일종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무슨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미 자동화라는 외나무 다리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사례죠. 기업이 우리 직원 줄이고 AI 더 쓰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박수를 칩니다. 주가가 오르죠. 시장이 지금 기업 CEO들한테 보내는 신호는 딱 하나예요. 사람 쓰지 말고 AI 써. 그게 더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업 경영자들은요, AI를 도입해서 뭘 어떻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보다 혹시 우리만 AI 안 쓰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문제는 그 막대한 부를 과연 누가 차지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우리 아이들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